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 하는 소리가 한정식집 홀 전체에 울렸고 그 순간 모든 손님의 시선이 한쪽 테이블로 쏠렸다. 이게 뭐예요? 그릇을 이렇게 닦아요? 윤명자의 목소리였는데 60대 초반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손목에 금팔찌를 반짝이며 테이블 위 접시를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종업원 한 명이 황급히 달려오며 죄송합니다. 고객님하고 허리를 숙였지만 명자는 물컵을 집어들고는 다가온 종업원의 앞치마에 물을 그대로 쏟아버렸다. 물이 튀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젊은 여자의 얼굴에도 몇 방울 튀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서연이었다. 28배 그녀는 까만 머리를 뒤로 묶고 젖은 앞치마를 손으로 쥔 채 명자를 올려다보지 않았고 명자는 그런 그녀를 훑어보며 알바생이 이렇게 일하면 안 되죠. 주인 불러요 하고 나를 세웠다. 서연은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이 결혼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용기일지도 몰라. 서연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내일 만날 예비 시어머니. 하지만 상대는 그걸 몰랐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편 태호는 조용히 여보, 그만해라고 말렸지만 명자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남편만 들조하며 남편의 말을 무시했다. 옆에 앉은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는데 엄마 그만 좀 하세요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민수였다. 30살의 그는 명자의 아들이자 서연의 남자친구였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있었다. 명자는 아들을 쳐다보며 네가 데려온다는 그 여자 내일 보면 저런 애보다는 낫겠지? 라고 말했고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서연은 계속 바닥을 닦았는데 물기가 손등까지 스며들면서 차가움이 전해졌지만 가슴속이 더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저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에 쥔 축축한 행주를 꽉 움켜쥐었다. 천천히 일어선 그녀와 명자의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서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하고는 뒤로 물러났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민수가 바라보았지만 일어서지 않았고 서연은 주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벽에 기대어 섰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속으로 중얼거린 서연은 내일 상견례 자리에 앉을 여자가 방금 자신에게 물을 끼얹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는데 그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은 상견례를 앞두고 분위기를 살펴보자는 명목으로 윤명자 부부와 민수가 함께 한정식 집을 찾았던 날이었는데 명자는 들어서자마자 이런 데서 상견례를 한다고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호는 괜찮은 곳이야. 조용하고 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이미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민수야, 너 그 여자 집안은 제대로 알아봤어? 엄마, 서연이라고요. 이름 있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명자는 그래, 서연이. 근데 집안 배경이 뭔데? 뭐 하는 집안이야? 하고 캐물었다. 카페 운영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카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메뉴판을 펼쳤고 태호는 여보, 요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고 말렸지만 명자는 듣지 않았다.
그때 종업원 한 명이 물을 따르러 왔는데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다. 어머, 물 쏟을 뻔했네요. 명자가 날카롭게 말하자 종업원은 죄송합니다 하고 황급히 물러났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명자는 첫 접시를 보자마자 이게 뭐예요? 그릇에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하며 손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훑쳤다. 민수는 엄마 괜찮아요 하고 말렸지만 명자는 이미 종업원을 부르고 있었다. 여기요. 이 그릇 좀 보세요. 다른 종업원이 달려왔고 명자는 그릇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일하면 안 되죠. 다시 가져가요 하고 밀어냈다. 종업원이 그릇을 받아들고 물러나려는데 명자는 잠깐만요라며 다시 불렀다. 이거 닦은 사람 누구예요? 책임자 불러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죠. 태호가 여보,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명자는 손을 뿌리치며 당신은 맨날 그래. 대충대충 하고 쏘아붙였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방 문이 열리면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나왔다. 서연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명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당신 여기 주인이에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오늘 사장님 부탁으로 잠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그릇 좀 제대로 닦아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하고 그릇을 받아들었는데 명자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다른 그릇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다. 쨍!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고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다. 이런 그릇으로 음식을 내오면 어떡해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연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명자는 물컵을 집어들어 서연의 앞치마에 물을 쏟았는데 물이 튀면서 서연의 얼굴과 손에도 묻었다. 민수가 엄마 하고 일어섰지만 명자는 뭐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며 아들을 쏘아보았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너는 항상 남편만 들지 엄마 편은 안 들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고 서연은 젖은 앞치마를 손으로 쥔 채 계속 바닥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명자는 가방을 집어들며 여기서 못 먹겠어. 나가자 하고 일어섰다. 태호와 민수가 뒤따라 일어났고 명자는 나가면서도 저런 데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으니 하며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들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주방에서 사장이 나오며 서연아, 괜찮아? 하고 물었지만 서연은 네, 괜찮아요 하고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손님이 화내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너무하셨어. 그릇까지 던지고. 괜찮아요. 제가 내일 뵐 분들이니까. 사장은 뭐? 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젖은 앞치마를 벗어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손에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 좀 괜찮아요. 내일 상견례 잘 부탁해.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서. 알아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화면에 민수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다. 내일 호텔 레스토랑 낮 12시. 상견례 장소에서 불쾌한 일만 없으면 좋겠네요. 서연은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고 상견례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어두운 하늘 아래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먼저 상처를 남긴다. 바람이 불었고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호텔 레스토랑은 조용했고 예약된 룸 안으로 윤명자와 민수가 먼저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는 괜찮네 하고 중얼거렸다. 민수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엄마 오늘은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명자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불편하게 했어? 하며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르기 시작했다. 서연이네 곧 올 거예요. 민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버지는? 명자가 물었고 민수는 아버지는 병원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신데요 하고 대답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먼저 들어왔는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도윤입니다. 명자와 민수가 일어서서 인사를 받았고 명자는 아, 서연 씨 아버님이시군요 하며 웃음을 지었다. 딸이 곧 올 겁니다. 정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고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면서 서연이 들어왔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는데 명자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닿는 순간 굳어졌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명자는 눈을 깜빡이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어제 그 알바생? 명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일단 자리에 앉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했다. 민수가 서연아 여기 앉아 하고 옆자리를 가리켰고 서연은 조용히 앉으며 명자와 눈을 마주쳤다. 명자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혹시 어제 그 한정식 집에 하고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네, 맞아요. 사장님이 아시는 분이셔서 잠깐 도와드렸어요. 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명자는 말을 흐리며 물잔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다. 정도윤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메뉴판을 펼치며 뭐 드시겠어요? 하고 물었고 민수가 저희가 주문할게요 하며 재빨리 메뉴를 받아들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명자는 계속 서연을 흘끔거리며 보았는데 어제 그릇을 던지고 물을 끼얹었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그 애한테 그랬다고? 명자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서연 씨, 민수한테 들었는데 카페를 운영하신다고요? 하고 물었다. 네,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은근히 깔보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고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취미라기보다는 제 일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정도윤이 끼어들며 딸이 직접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세 곳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다운홀딩스에서 인수 제안도 받았어요. 하고 설명했다. 명자의 표정이 변했고 다운홀딩스요? 설마 그 다운홀딩스? 하고 되물었다. 네, 맞습니다. 정도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명자는 민수를 쳐다보며 너 이거 알았어? 하고 물었다. 민수는 대충은 하며 말끝을 흐렸고 명자는 다시 서연을 보며 그럼 카페가 꽤 잘 되는 모양이네요 하고 말했다. 덕분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고 명자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그래도 결혼하면 일 그만두실 거죠? 하고 물었다. 아니요, 계속할 생각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일을 하나 봐요. 명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고 민수는 엄마 그런 말씀은 하고 말렸지만 명자는 듣지 않았다. 정도윤이 조용히 요즘은 여성들도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하고 말했는데 그 말투가 너무 온화해서 오히려 명자는 더 불편해졌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명자는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고 서연이 물잔을 들 때마다 자신이 물을 쏟았던 장면이 겹쳐 보였다. 이해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일 만날 거라는 걸 알면서. 명자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서연 씨 어머니는 안 오셨나요?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명자는 아, 그래요?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저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명자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서 다시 내려놓았다. 민수가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명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손을 저었다. 정도윤은 그런 명자를 보며 많이 놀라셨나 봐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명자는 아니에요. 그냥 좀 하며 말을 흐렸다. 서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명자는 계속 그녀를 곁눈질로 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제 일이 알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하고 말했고 명자는 그래, 알았어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명자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건 뭐 완전히 망했네. 거울 앞에 선 명자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면서 남편이 오면 어떻게 되려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명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는데 문이 열리면서 태호가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해. 60대 중반의 태호는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명자는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물으며 그를 맞았다.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태호가 자리에 앉으려다가 정도윤을 보는 순간 멈칫했는데 그의 눈이 커지면서 부회장님? 하고 되물었다. 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입니다. 원장님하고 인사했다. 명자는 부회장님이라고 하며 남편과 정도윤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태호는 당황한 얼굴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물었다. 제 딸 서연입니다. 민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정도윤이 서연을 가리키며 설명하자 태호는 서연을 보고는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명자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신 부회장님을 어떻게 알아? 하고 물었고 태호는 자리에 앉으며 그게 우리 병원 건물 주시거든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도윤은 네, 제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명자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남편을 쳐다보았고 태호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새 들어 있는 거죠 하고 덧붙였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연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명자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그럼 서연 씨 아버님이 그 건물 주인이시라고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정도윤은 네,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그런데 부회장님, 저는 서연 씨가 따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정도윤은 제가 회사 일만 하고 개인 얘기는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미소를 지었다.
명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럼 주차장에서 본 그 경비 아저씨는?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입을 열어 그런데 병원 주차장에서 경비 보시는 분 혹시 아세요? 하고 물었다. 정도윤의 표정이 잠시 굳었고 아, 그분 말씀이신가요? 하며 태호를 쳐다보았다. 태호는 네, 그분 친절하시던데요 하고 말했지만 명자는 저번에 병문안 갔을 때 봤는데 경비복 입고 계시던데요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분은 제 친구입니다. 정도윤이 조용히 말했고 명자는 친구요? 하며 되물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일자리를 부탁드렸죠. 그런데 원장님 병원에서 잘 대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도윤의 말에 태호는 아, 그러셨군요.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명자는 그 순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지난번 병원에서 태호에게 경비 주제의 건물주 행세를 한해하고 투덜댔던 기억이 났다. 내가 그랬다고?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사실 그 건물은 제가 30년 전에 샀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친구랑 둘이서 밤새 벽돌 나르고 페인트 칠하면서 지었죠. 그러셨군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명자는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그럼 경비 아저씨가 건물 짓는 걸 도와주신 거네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그 친구 없었으면 그 건물 못 지었을 겁니다. 정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명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런데 부회장님, 요즘 사업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정도윤은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명자를 보았는데 명자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부회장님, 혹시 다운홀딩스 이사님들도 아십니까?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도윤은 네, 제가 거기 고문으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명자는 그 말에 거의 기절할 것 같았고 태호는 아, 그러셨군요 하며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제가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딸이 카페 사업을 해서 그쪽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도윤이 서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서연은 아버지, 너무 과하세요 하며 작게 웃었다. 명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지난번 자신이 민수한테 카페나 하는 집안이랑 우리 집이랑 격이 맞냐 하고 말했던 게 떠올랐고 또 병원 주차장에서 경비 아저씨를 보며 경비 주제에 하고 투덜댔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명자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고 정도윤은 경비일도 훌륭한 직업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건 좋지 않죠 하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다. 민수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고 말하려 했지만 명자는 민수야, 입 닥쳐 하며 아들을 막았다. 서연이 조용히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명자는 괜찮아요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정도윤은 시계를 보며 식사 다 하셨으면 디저트라도 드실까요? 하고 물었지만 명자는 저는 괜찮습니다 하며 고개를 저었다. 태호도 저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민수가 서연아, 우리 잠깐 나갈까? 하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하며 자리를 지켰다. 명자는 가방을 집어들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로 나온 명자는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몰아쉬었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립스틱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바를 수가 없었다. 어제 그 애한테 그릇 던지고 물까지 끼얹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우리 건물주라고.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립스틱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명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테이블 위는 이미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다들 식사 다 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죠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고 태호는 명자를 힐끔 쳐다보며 그래, 그럼 결혼 일정부터 정할까? 하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며 잠깐만요 하고 말을 막았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고 민수는 서연아, 무슨 말이야? 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결혼을 조금 미루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테이블 위가 얼어붙었고 명자는 미룬다고? 하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네, 아직은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연이 민수를 보며 말했고 민수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충분히 알잖아 하며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손을 거두었다. 민수 씨,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서연의 말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고 태호가 서연 씨, 혹시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도윤이 따라 내가 생각한 대로 해하고 조용히 말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서연은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어제 너무 심했어요. 그릇도 던지고 물도 끼얹고.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민수가 엄마가 어제 서연이한테 그랬어요 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명자가 민수야, 그만해 하며 아들을 막았다. 서연은 어머님, 그건 정말 괜찮아요. 제가 결혼을 미루고 싶은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고 말했지만 명자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저는 당신이 우리 며느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알바생인 줄만 알고. 명자의 말에 정도윤은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죠 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고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태호가 부회장님, 저희 아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도윤은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딸한테 하셔야죠 하고 말했다. 명자는 서연을 보며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하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그날 제가 누군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서연아, 그래도 우리 결혼은 할 수 있잖아. 엄마가 사과했고 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손을 빼내며 민수 씨, 어제 식당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실 때 당신은 뭐 했어요? 하고 물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그냥 앉아서 보기만 했어요. 말리지도 않았고 저를 감싸지도 않았어요. 그건 엄마가 화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 엄마가 화나실 때마다 혼자 참아야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태호가 서연 씨 말이 맞아.
민수야. 너도 잘못했어 하고 아들을 나무랐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다. 정도윤이 원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하고 말했고 태호는 명심하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계속 눈물을 참으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애원했지만 서연은 어머님, 기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 선택이 옳은지 확신이 없어요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가 서연아,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하고 물었고 서연은 끝내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정도윤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말했고 서연은 감사해요. 아버지 하며 미소를 지었다. 명자는 가방을 집어들며 우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태호가 아내를 부축하며 조심해 하고 말했고 민수는 자리에 앉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중에 전화할게. 네, 그러세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고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모님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정도윤이 괜찮아? 하고 딸에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정도윤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서연은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며 작게 웃었다. 밖에서는 명자 부부와 민수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태호가 시동을 걸며 집에 가자 하고 말했고 명자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지웠고 다시 보내려다가 또 지우기를 반복했다. 차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고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다. 며칠이 지났다. 병원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임시 이전 안내라는 글씨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그 안에 윤명자와 태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현수막을 바라보았고 태호는 핸들을 붙잡은 채 한숨을 쉬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올렸어.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명자는 협상은 안 돼? 하고 물었다. 해봤지. 근데 안 되더라. 태호의 목소리에 무력함이 섞여 있었고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뒷좌석에서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엄마 그날 그릇 던지던 손 기억나죠? 하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고 민수는 그때 서연이가 어떤 표정 지었는지 엄마는 봤어요? 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만해, 민수야. 태호가 아들을 말렸지만 민수는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며 계속 말했다. 명자는 여전히 침묵했고 차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가자. 명자가 작게 중얼거렸고 태호는 시동을 걸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 시각 서연은 새로운 카페 매장에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 직원이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고 죄송해요. 사장님 하며 황급히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가가 함께 쪼그려 앉으며 괜찮아요. 그릇은 다시 사면 되잖아요 하고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일어서며 다친 데는 없어요? 하고 물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운터로 걸어갔는데 거기에 정도윤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딸 가게 오픈하는데 아버지가 와야지.
정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네자 서연은 감사해요 하며 받아들었다. 민수한테 연락 왔어? 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아니요. 아직은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정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아버지, 사람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서연이 문득 물었고 정도윤은 글쎄, 아마 배우는 게 느려서 그런가 봐. 하지만 결국은 같은 자리로 돌아오더라 하며 커피를 내려놓았다. 같은 자리요? 응, 자기가 시작했던 자리. 거기서 다시 생각하게 되지. 정도윤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럼 저도 언젠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하고 물었다. 내가 원한다면. 정도윤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서연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며 작게 웃었다. 직원이 사장님, 오픈 준비 다 됐어요. 하고 알렸고, 서연은 알았어요. 곧 갈게요 하며 대답했다. 정도윤이 가봐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하고 말하자 서연은 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장 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고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무게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정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연에게 보낼 문자를 다시 지우고 있었고 명자는 직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는 병원 원장실에서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무게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말했고 손님은 감사합니다 하며 받아들었다. 정도윤이 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고 서연도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